여러분, 돈 있는 분들 돈 쓰세요. 그동안 막 억눌렸던 소비 욕구, 소비 본능 쏟아내세요. 명품관 줄 서고 막 카드 긁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좀 조치가 완화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 답답한 마음을 분출하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교외로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좀 어디 가서 쇼핑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좀 오프라인 매장 가서 쇼핑도 좀 과감하게 지르고 싶고 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분야에서 어떤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거 하나만, 아마 뭐 보복 소비나 아니면 소비 증대, 소비가 늘어난다, 돈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 분들은 버는 게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돈을 쓰냐, 지금 경제가 이 난리 이 모양인데 막 여기저기서 구조조정 소식 들리고 임금 삭감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소비 진작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실제 돌아가는 상황들이나 또 각계 전문가들의 전망들을 보면 순간적으로라도 소비가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번 터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보복 소비가 뭐냐? 그러니까 질병이나 재난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억눌려왔던 소비를 그 외부 요인이 해결된 이후에 말 그대로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이 보복 소비라는 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갑작스러운 소비 증대, 이런 현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다만 어떤 강제력이 동원돼서 외출을 하지 못했었던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때문에 보복 소비가 아니라 보상 소비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다만 오늘은 보복 소비든 보상 소비든 딱히 이걸 굳이 구분하지 않고 어떤 소비가 다시 회복된다 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연차만 잘 내면 6일 동안 놀 수가 있었잖아요. 이 황금 연휴 기간에 제주도를 찾은 사람만 20만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고 또 지금까지 답답했던 마음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소비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만 예년 같았다면 이런 장기 연휴 때 인천국제공항이 엄청나게 붐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휴 시작 전날부터 각 언론사들 기자 거기 가가지고 인천공항 지금 얼마나 붐비고 있는지 뭐 리포트 만들고 뉴스 제작하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됐다고는 하나 해외에는 지금 아직도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로 사람들이 발길을 옮겨가고 있는 거고요. 이 말인즉슨 결국 보상 소비든 보복 소비든 우리나라 국민이 돈을 쓰는 곳은 결국에는 국내 시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제주도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못 갔다면 뭔가라도 사서 지금의 이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푸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의 흐름을 쫓아가기 전에 사람들의 이동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죠. 이 재밌는 조사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그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1위가 스타필드 하남, 2위가 여주 신세계 아울렛, 3위는 김포 현대 아울렛, 4위는 파주 신세계 아울렛, 5위는 이케아 광명점이었습니다. 다 쇼핑몰이에요. 다 돈 쓰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쓰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조사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세계백화점에서 연휴 시작 전 열흘 동안에 품목별 매출을 한번 봤는데 여행 떠나기 전에 주로 사는 게 여행용 가방이랑 뭐 수영복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품목들은 25%에서 26% 정도 매출이 감소했고요. 대신 명품 관련 매출이 27% 증가했다고 해요. 이외에도 아웃도어 매출이 한 14% 정도 늘었고 홈퍼니싱 매출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 짜증나는데 명품이라도 질러? 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 멀리 따뜻한 나라로 해외여행은 못 가더라도 근처 트레킹 코스나 아니면 등산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뭐 이사는 못 가더라도 내가 사는 집은 한번 꾸며보자 라는 마음으로 홈퍼니싱 소비도 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례로 그 코로나19 여파가 다소 진정된 중국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광저우의 한 명품 매장에서 하루 만에 매출 33억 원이 나왔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거 보면 경제 힘들다 하고 막 죽겠다 하는데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쓸 사람들은 다 써요. 대단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돈 있는 사람은 써야죠. 그래야 좀 내수가 돌아가죠. 응원합니다. 돈 쓰세요. 돈 있는 분들은 쓰세요.
사실 이런 소비 욕구 폭발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랬었고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또 사스나 메르스 당시에도 유행병이 좀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 어떤 보복 소비가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소비 증가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 회복으로 이어졌는데요. 소소하게는 유통업체부터 스마트폰이나 TV를 파는 전자업계, 심지어는 자동차 업계도 이런 금융위기 이후에 실적이 반등했습니다. 물론 그 직전까지 실적이 반토막 나서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 아니면 어느 정도 원상 회복하는 이런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건 긍정적인 사인인 거죠. 뭐 또 어떤 분들은 야 누가 자동차를 뭐 보복성 소비로 막 지르고 그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개소세도 인하해주고 그리고 각 자동차 업계에서도 프로모션을 확대하면서 국내 자동차 판매는 꽤 선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까지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떤 포스트 코로나 초입 국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복적 소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업들이나 종목은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꼽은 거니까요. 이 종목에 당장 투자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세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주식시장에서 현재 상장되어 있는 백화점 관련주가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가 있는데요. 그 둘 중에서도 신세계를 꼽은 이유가 신세계는 다른 백화점들과 비교했을 때도 매출에서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국내 백화점들의 명품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평균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40%나 되고요. 이외 지점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가 좀 명품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신세계는 명품관 가도 아예 바닥이나 옆에 인테리어, 벽 인테리어, 벽 재질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세계를 첫 번째로 꼽아봤고 또 사실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이 보복 소비로 인해서 백화점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이 재고가 하염없이 쌓이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이 재고 면세품을 아울렛이나 백화점에서 팔 수 있도록 했거든요. 물론 앞으로 가격 책정이나 얼마나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는 좀 세부 조율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면세점과 아울렛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신세계가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거고 앞에서 티맵 통해서도 많이 가는 곳 1, 2위가 그 스타필드 하남하고 여주 신세계 아울렛이었잖아요. 둘 다 신세계 계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세계를 꼽아봤고 자,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종목이 아니라 전자결제주인데요. 사실 이 종목군은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할 때도 언택트 경제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서 사진 않으니까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배달시켜 먹잖아요. 음식도. 하다 보니 전자결제주들이 수혜를 받아갈 거라고 해서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완전 꼭대기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터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코로나19 때도 선방을 해줬고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면 또 전자결제주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불확실성이 많고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왕입니다. 그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결제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을 제가 나열은 해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내수주나 유통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번 크게 힘들고 전염병 때문에 혹은 금융위기 때문에 크게 힘들고 난 이후에 보복 소비라고 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이 여파로 인해서 실업이 늘어나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실물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행 지표를 막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되돌림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때문에 이미 보복적 소비 모멘텀을 선반영한 주가 상황을 봤을 때나 그리고 악화될 것으로 뻔한 후행 지표들의 발표 시점들을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의 추가 상승 시간은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은 갖고 지금의 변화되는 시류를 읽긴 읽되 이 종목에 대해서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좀 성급하게 접근하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복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초기 국면에서 이 변화의 흐름을 읽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